2교시입니다. 2교시 1번은 별표 3개. 다음에도 또 나온다 생각하고. 개별 점수도 잘 나왔어요. 방향거가 나왔거든요. 방향거 자주 나왔죠. 열관성 중요하죠. 따로 단독 문제로 나왔었는데. 열용량과 열관성, 열의 저항력 같은 겁니다. 그리고 표면적 대 질량비. 표면적 대 질량비가 비표면적을 뜻해요. 엄청 좋은 문제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험 중에서 가장 잘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쪽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잘 나왔죠. 이건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답안지 쓰는 형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을 뭘로 적을까요? 그러면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시험 문제가 있고 보기가 짙잖아요. 그럼 이런 역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고체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외부 환경, 설치되어 있는 방향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형태로 전파된다는 거지. 그게 첫 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 상부로 전파, 그죠? 화염에 대한 이렇게 넓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환상거리라고 하죠. 그런 형태가 특성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죠. 피해도 다 달라지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고체 연소를 막을 방안을 찾자 하는 거죠. 해결할 방안. 그게 이제 개요입니다. 고체는 그 고체 물질의 특성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 볼까요? 고체는 어떤 연소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연소를 합니까? 연소 안 할 겁니까? 고체가 증발 연소를 가장 기본으로 합니까? 다 양초입니까, 우리? 고체는 무슨 연소를 합니까? 고체 연소를 모르고 있네. 큰일 났네요. 고체는 무슨 연소합니까? 분해 연소를 한다, 고체. 고체는 거의 대부분이 다 분해 연소를 해요. 그렇죠? 몇몇 특이한 놈이 증발 연소를 하죠. 그때 증발도 증발이 좀 아니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승화라고 불러야 되는 건데, 증발은 녹았다가 기화되는 연소죠. 대표적인 예가 양초. 되겠죠? 또 뭐가 있습니까? 나프탈렌. 이제 요드 대신에 아이오딘이라고 불러야 되는 아이오딘 이런 애들이 나와 있어요. 황도 있습니다. 황 그런 애들. 그 외에 좀 특이한 놈이 분해 연소, 표면 연소를 하는 애들이죠. 표면 연소. 그건 개별로 따로 따질 거고. 그리고 요 말 들어봤습니까? 어떤 놈이 더 잘 타요? 통나무가 잘 탑니까? 톱밥이 잘 탑니까? 톱밥이 잘 탑니까? 같은 무게 때. 당연히 톱밥이 잘 타죠.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보면 됩니까? 라면 질량 대비 표면적의 차이인 거예요. 1번이 관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훨씬 빨리 타겠지. 우리가 지금 느리게 탈 걸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되겠습니까? 또 이런 놈은 뭐가 커? 열 저항력이 크다고 보통 부르는 거예요. 열 저항력. 열 관성에 뚫는 말은 뭡니까? 라고 하면 밀도예요, 밀도. 얘는 밀도가 낮고 고밀도잖아요. 열 관성이 커. 열 저항력이 크다고. 그런 내용을 보라고. 그리고 얘 안 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성분을 넣으면 돼. 난연제를 넣으면 된다고. 되겠죠? 위로 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벽면이나 천장부는 가연물을 쓰면 안 되지. 그렇게 이제 가자고. 방향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어떻게 하면 고체 연소를 때려잡을 수 있는 거냐. 고체 연소의 영양인자 4가지 대해서 써봐라. 이런 것과 똑같아요. 원래는 이제 반 페이지에 대한 답인데 이걸 25점짜리로 풀어가봐 이런 말이지. 그렇죠? 관련된 겁니다. 저는 이게 좀 더 수월한 식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다공질 물질의 연소에 대한 속도 이렇게 생각할 때 쓰거든요. 이게 토마스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배열에 대해서 중요하다. 그래서 다공성 물질 있잖아요. 방금 전에 봤던 톱밥 왜 빨리 타냐? 이 100마디 말보다 공식 하나 적어주는 게 훨씬 나아서. 그 다음에 나오는 형태가 방향입니다. 방향. 어느 방향이 진짜 위험해. 그렇죠? 역방향은 잘 안 타죠. 그리고 순방향과 순풍이 잘 타지. 자, 봅시다. 건축물의 외벽재라고 생각합시다. 외벽재. 이 불은 위아래로 타고 갈 건데 위쪽으로 타는 게 압도적으로 많죠, 당연히. 맞습니까? 바람이 반대로 불으면 효과는 반대로 되겠지만, 위쪽 가는 것은 순방향, 순풍, 이렇게. 그렇죠? 반대는 역풍. 그래서 이게 왜 압도적으로 빨리 타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부분이 요렇게 해서 역방향, 순방향 설명이고, 다음 페이지에 그림 하나 딱. 이건 다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놈이 특히 위험해를 생각하면 되죠. 위에 두 개 있는 놈이 위험해. 방향이죠. 이거 다 쓸 필요 없어요. 대략 적어가지고 요약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림 하나 넣고, 아, 그게 위험해. 왜? 지금 우리는 요 보기가 두 페이지를 딱 채우면 되거든요. 그럼 반 페이지 찰 만큼을 적어야 되니까 앞쪽에 식 하나 넣고, 이런 식 하나 넣고, 그러한 다음에 이거 하나 내용 넣었으면 거의 반 페이지 가까이 찼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그림 조그맣게 채우면 되지. 요렇게만 채워가라고. 되겠습니까? 그럼 끝이지. 이 답은 다 쓴 거지. 아니, 뭐, 이 방향 나 전문이야. 방향을 두 페이지 적고 앉아있으면. 채점은 반 페이지 적고 앉아있어. 전혀 다른 거라고. 요거 다 채워도 반 페이지 차면 돼요. 됐어. 그 다음에는 열관성입니다. 두께하고 관련이 있더라는 거지. 이거 보이시죠? 캐로시가 열관성입니다. 캐로시는 어떤 영양인자를 가지고 있다? 열전도율, 밀도, 비열의 영향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그죠? 그 부분 쭉 설명해 주면 되죠. 저는 약간 좀 떠있지만. 그 다음에 난연제입니다. 난연재질화 시키는 거. 난연재질화 시킬 때 우리가 기초 때 가장 많이 배우는 게 발화에 대한 지연과 연관이거든요. 그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게 정상연소입니다. 난연제를 투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느려져요. 얘가 미디움 하재에서 슬로우로 바꿀 수 있었어요. 제가 이거 하나 그려놓으려다가, 굳이 뭐. 그래서 난연제는 흡열 효과가 있고, 연쇄반을 억제하고, 불연석 가스에서 질식 효과를 동반하기 때문에 연소가 느려집니다. 그 내용으로 해서 결론 마찬가지입니다. 결론. 고체 연소는 상기와 같은 영양인자를 가짐으로써 상기와 같은 영양인자를 최소화시키는 게 화재 확대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한마디만 딱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막자 이런 거죠. 고체 연소가. 고체 가염물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가스 유해성. 요건 이제 밑밥은 어떻게 깔까요? 이렇게 밑밥은. 불을 끄고 싶어. 수계 할래? 가스기 할래? 뭡니까? 불 끌 때. 뭐가 더 효과적이에요? 수계가 훨씬 효과적이지. 그죠? 수계에 비해서 가스기는. 재발화의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딱 됐어. 그러니까 재발화가 발생되지 않으려고 하면 약재에 대한 검증 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약재, 가스계, 약재의 검증 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딱 보는 거지. 그래서 도입되어 있는 설계 프로그램이 되고 그 설계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알아보도록 하자. 이런 거지. 그럼 설계 프로그램처럼 뭘로 이루어졌는지를 적어도 됩니다. 잠시만 볼까요? 뭔지. 요거. 그 다음에 요것들을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무슨 시험 등에 대한 검증 제도를 통해서 설계 프로그램의 유효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이렇게. 왜 그렇게 해야 돼? 가스는 못 믿는다고. 못 믿어서 제대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자는 거지. 그래서 시험의 답은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적죠. 이건 따로따로 외우세요. 다 외웠어. 요거 이제 우리 알고 있는 거죠. 요건 우리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나와 있는 거니까. 방출 시간 제한이죠. 할은 10초, 불활성 기차 CO2는 60초. 신분은 427분. 그런 거 나와 있네요. 방출 압력 적정한지, 방출량 적정한지, 그리고 도달 시간, 종료 시간 다 맞는지. 이런 것들이 다 목록이에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봐야 돼요. 왜 자꾸 유효성을 확인해야 됩니까를 자문하세요. 못 믿겠다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돌려봤을 땐 다 정상이라는 거지. 알게 된 거지. 이건 어떻게 정상인 줄 압니까? 어떻게 정상인 줄 알아요? 실에 여기 있는 약재를 배관을 이렇게 짜서 쏘았더니 그 시간 이내에 다 쏘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은 다 쏘아진다고 꺼지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다음은 뭘 했는 결론은 여기서 새어나가는지를 봐야지 이 새끼야 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결론에 뭐 유효성 검토해봤다. 상기와 같이 유효성 잘 알아봤다. 이해되겠지요? 쭉.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뭔 내용이에요? 방화구역의 기밀도예요. 기밀도의 검증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는 거죠.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뭐 하자고? 도펜 테스트 하자. 법제화. 이게 핵심이죠. 너 사전에 검증해서 프로그램 동원해서 방출 다 되는 건 내 이제 알아봤어. 아, 그렇게 했구나. 그런데 그걸 설치해봐야 현장이 새는지 안 새는지 보는 게 더 중요하다. 그걸 이제 알아보자는 거죠. 도어펜 테스트입니다. 그 결론을 쭉 정리해주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기준이죠, 기준. 이런 것들은 뭡니까? 라면 시험 문제 나올 때 계열을 어떻게 짤까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계단실과 부속실에 대한 부분이다. 그죠? 그러면 연기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증가하니까, 그죠? 그래서 재연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재연 중에 특히 부속실 재연은 어떠한 피해, 수직 피난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답이죠. 이렇게. 거실은 청결층 유지고요. 유지고, 그리고 부속실 재연은 수직의 피난의 완료가 매우 중요하다. 딱 생각하고, 그죠? 그리고 최근에는 고층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거죠. 인명피해, 고층 막 얘기해 놓고요. 인명피해 쭉 얘기하고, 인명이야기 등등 해 놓으시고. 그 다음 3번에는 뭐? 상기 기준의 적정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뭐 이렇게 많이 문제하면 되시죠.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많이 죽어. 그래서 수직에 대한 부속실 재현에 대해서 기준이 적정한지를 알아보자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엄청 간단한 것만 묻죠. 뭡니까? 하면 자, 봐. 이렇게 4가지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계단실, 제일 중요한 것은 승강장이죠. 계단실 대신에 부속실 단독 재현을 하고 있고. 이게 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숙지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유입공기를 배출하고 있는 방식이죠. 유입공기 배출. 유입공기 배출의 가장 큰 단점은 공동주택은 유입공기 배출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것도 생각해 놓고. 기준은 그 기준으로 쓰는 거. 기준에 대해서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시험이. 여기도 좀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외기취입구. 외기취입구의 적정성도 우리가 분석 많이 하죠. 뭡니까? 빗물만 안 들어가면 되는데 외기에 오염된 연기가 급기로 빨려 들어가는 것들 엄청 걱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어반이 어떤 기능을 했는지 등등 보고. 그러면 이제 결론은 다 동일한 거예요. 뭡니까? 그러면 결론 3번. 결론. 그죠? 예. 뭡니까? 라면 기준에 대한 적정성을 다음과 같이 알아봤다. 기준의 적정성. 상기와 같이 알아봤다. 근데 문제점도 있더라는 거지. 뭐가 문제점이었습니까? 부속실 단독 재현. 그리고 뭐 공동주택에 유입공기 없는 거. 미흡. 또 뭐 없는 거. 외기취입구의 적용 미비. 왜 적용 미비입니까? 라면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되게 웃긴 게 피난안전구역 있잖아요. 피난안전구역은 외기취입을 어디서 합니까? 피난안전구역에서요. 밑에 층에서 불나면 이게 뭐 그냥 외기취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이해됩니까? 이게 미흡하지. 그렇죠?
등등의 단점도 많다. 그래서 뭐 하자? 검증제도를 강화하자. 기준 강화, 검증제도 강화. 기준 강화, 검증제도 강화. 이때는 강화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성능 설계. 일정 규모 이상 무조건 다 성능 설계로 검증하자는 거죠. 프로그램 돌려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좋은 말이지. 엄청 단순하죠. 그런 메커니즘이구나 생각해요. 넘어가서 4번 제조소 등입니다. 이게 기초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안전거리죠. 안전거리. 그리고 단축 위해서는 방화상 담임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핵심사항은 제조소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재난이 발생하면 많은 인명 피해를 야기한다는 거죠. 그게 핵심 키죠. 제조소 등은 재난 시 엄청 많은 인명, 재산 피해를 야기한다. 됐죠?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소는 대상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거리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방화상 유효한 담 등의 보완 시 안전거리를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이런 거죠. 볼 게 있겠습니까? 보자. 뭐 인명피해는 양념처럼 복사열에 대한 피해 등등 있죠. 그렇겠습니다. 이거 엄청 구조가 단순한 메커니즘이 돼 있죠. 제가 단톡방 올릴 거니까 쭉 한번 생각하면서 적는 키워드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이렇게 딱, 그죠? 제조소 하나, 대상물 하나, 거리는 대문자 D, 방화상 유한 담에 하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얘죠.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범위.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기존 범위입니다. 담을 딱 쳤더니 한계곡선이 바뀐 거죠. 되겠죠? 이 담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잘 이해해서 봐야 되죠. 조건이 어떤 식으로 나와 있었는데 조건이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뭡니까? 라면 방화구조야. 방화구조고, 그죠? 그 다음에 방화문이 설치 안 돼 있대요. 그러면 두 공식 중에 위에 거를 쓰는 거죠. 위에 거. 계산해 봤더니 20m고 36m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은 2로 해라. 그렇죠? 결론부터는 뭡니까? 라면 요 지금 조건, 주어진 조건, 방화구조 뭐죠 했었을 때에 구했었을 때는, 그죠? 어느 정도에 대한 유효한 담의 높이는 2m로 적용이 되어야 되더라. 그죠? 하면 뭐 막을 수 있더라. 그죠? 뭐 보완이 더 필요하다. 뭐 기타 등등이 들어갑니다. 그죠? 상기식의 결론으로, 그죠? 2m 이상의 담이 필요하다. 이상의 담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추가로 뭐 검증제도 이런 것들도 똑같이 넣고 가면 됩니다. 위험물은 안전성 평가. 그렇죠? 넘어가고 5번이죠. 열 반응 시험. 어떻게 나가면 되겠습니까? 열 반응이 왜 들어있어 이런 거죠. 요건 제가 요거 양념 삼아 넣게 하는 거죠. 기존의 방식이 풍동시험이었거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 있잖아요. 기존 헤드는 그죠? 열풍기 활용한
풍동 시험으로 헤드의 개방에만 초점을 맞춘 시험으로 실제 화제 시 적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왔다.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 예. 그래서 많은 이슈, 그 미개방 사태에 대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최근 도입된 거죠. 최근 열 반응 시험을 도입해서 국제 기준에 준하게 헤드의 정상 작동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런 거죠. 냠냠냠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열 반응에 대한 시험 방법입니다. 아, 이렇게 하구나 등등. 그죠? 네. 그 다음에 결론은 뭡니까? 상기와 같이 시험이니까 1번 상기와 같이 적용 기준이 개선되었음을 알아보았다. 두 번째, 현장에 설치되는 헤드도 상기의 범위 이내에 앞으로 가서 장애물의 제한 없이 이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확인이 필요하다. 대규모의 경우 시뮬레이션, 그죠?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하여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 적으시면 돼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 건 아시겠죠? 그 다음 넘어가서 6번 상수도 직결 시 그리고 등등. 첫 번째 말은 쓸 말이 많죠. 간이헤드에 대한 특성만 생각하면 됩니다. 간이헤드. 그러니까 해외는 주거용인데 국내는 다중이죠. 그리고 이거는 둘 다 설명돼야 되죠. 밸브 배관에 대한 순서고 개폐형. 밑에를 각각으로 쓰셔도 되고 개념을 좀 잡아볼게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중이용업소 업 등의 화재시라고 할까요? 편하게 화재시 등의 초기 피해를 소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단위는 그죠? 배관 연결 방식에 따라 소화력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상수도 직결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말이 길어지네요. 그 다음에 급수 배관에 아울러 급수 배관에 용되는 소방용 개폐 밸브의 기준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그죠? 다 기준 문제여가지고 제가 뭐 따로 됐어요. 요거에 딱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간이는 요렇게 쓰고요. 요렇게 뜨시고, 그 다음에 상수도 직결 방식 이렇다. 수조 없이 주택 전용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고 가십시오.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는 몇몇 기준에 좀 제외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라면 이건 재미삼아 제가 한번 적을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와, 그렇죠? 예.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있거든요. 이게 3급이 간이와 자탐이거든요. 이 중에서 주택 전용은 제외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더욱더 많은 관리가 필요한 거죠. 주택 전용이 뭘 주택 전용이라고 부릅니까? 하면 어디하고 어디 설치되는 주택 전용이란 말은 써봅시다. 연립과 다세대에 설치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냥 간이 스프링클러 아니었구나. 연립과 다세대에 설치되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부르고,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는 대상물에 제외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개폐 밸브들 우리 안 봤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보고 가십시오. 이렇게 있고 핸들 있고 이렇구나. 뭐 어떻게 외우겠어요 이거를. 대략적으로 보는 거지. 뭐 이런 걸 왜. 게이트는 알고 있다 그죠? 게이트는. 근데 게이트도 요 기준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별로 없어요. 버터플라이, 복합형. 그죠? 그 결론은 어디에 적용을 금지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으면 되죠. 대표로 뭡니까? 1번. 1번은 간이의 유지관리. 신뢰도와 유지관리를 위해서 점검 등이 필요하다.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 폐밸브는 개폐 표시형을 적용하고 펌프 흡입의 제한을 이에 적용해야 한다. 그죠? 그것들은 뭐 더 이상 할 말은 자달시 없는 것 같아요. 냠냠냠 마무리 됐어. 넘어가서 3교시네요 3교시 전에 간략하게 휴식을 좀. 네.